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진다. 40년 넘게 새벽 6시에 일어나던 몸이 이제는 더 일찍 깨운다. 영숙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한다.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아이 이유식 만들고 빨래 돌리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3살 손주 지민이를 위한 하루가 시작된다. 당근을 갈고 쌀을 끓이며 영숙은 생각한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가진 며느리 수정이가 어머니, 제가 일을 계속하려면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그날을. 당연히 내가 봐야지. 우리 지민이를. 그때는 정말 기뻤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아들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영숙은 젓가락으로 이유식을 조금 떠서 맛을 본다. 간이 적당하다. 할머니. 방문이 열리며 지민이가 뛰어나온다. 잠자리가 흐트러진 채로 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의 얼굴도 덩달아 밝아진다. 우리 지민이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야호. 지민이가 영숙의 치마를 잡고 매달린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밤에 기저귀 갈아주느라 못 잤던 것도 무릎이 아픈 것도 잊는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며느리 수정이 화장을 마치며 말한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지민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나온다.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알아. 어서 가. 영숙은 지민이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창문 너머로 아들 부부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본다. 둘 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성공한 젊은 부부의 모습이다. 우리 아빠 멋지지? 지민이에게 말하지만 아이는 우유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 사이에서 영숙은 유일한 할머니다. 젊은 엄마들이 서로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영숙은 조금 떨어져 서 있다. 어머님, 지민이 오늘도 잘 놀았어요. 선생님이 지민이의 손을 잡고 나온다. 고마워요,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가 길바닥에 낙엽을 주우며 뛰어다닌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네. 집에 가서 그림 그릴까? 좋아요. 이런 순간들이 영숙에게는 보물이다. 지민이의 순수한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지난 3년간 영숙의 삶의 전부였다. 아들 부부는 회식이라며 늦을 거라고 문자를 보냈다. 영숙은 지민이를 재우고 혼자 식탁에 앉는다. 지민이 먹다 흘린 쌀알이 식탁보에 붙어 있다. 닦아내면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온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지 40년.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키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이름 영숙보다는 준호 엄마, 지민이 할머니로 불리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영숙에게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다.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 텔레비전에서는 또래 여성들이 등산을 하고 요가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나온다. 부럽다. 하지만 지민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다. 수정이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다. 영숙은 거실에서 지민이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우리 지민이 천사야. 아무 말썽 안 부렸어. 수정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한다. 어머니, 사실 요즘 생각이 있어서요. 무슨 생각? 지민이가 좀 더 크면. 어머니도 좀 편하셨으면 해서요. 어머니 인생도 사시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손주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이게 할머니의 행복이야. 정말 그럴까? 영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67세의 나이에 손주를 놔두고 자신만의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 그래도 어머니. 됐어.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지민이만 있으면 행복해. 수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지민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동안은 나는 할머니로 살아가는 거야.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지민이 할머니.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걸로 충분한가? 영숙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니까. 엄마 생일 축하해요.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온다. 수정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고 이제 6살이 된 지민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긴 머리에 웃고 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다. 치마를 입고 있고 옆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다.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지민아. 가족 사진을 찍었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들고자 다들 웃어요. 하며 셔터를 눌렀다. 영숙은 웃었지만 어딘지 어색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 사진에서 자신이 점점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들어온다.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영숙은 진심으로 기뻤다.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있을까? 다 엄마 덕이에요. 엄마가 지민이를 봐주셔서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고맙다는 말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마치 자신이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느낌이었다. 몇 주 후 수정이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제가 방송대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게 됐어요. 오, 그래.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지민이를 봐주셔서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며느리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지민이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가족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준호와 수정이는 승진과 학위 취득으로 자신감이 넘쳤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까? 맞아요. 지민이 교육도 더 신경 써야 하고. 영숙은 거실 한편에서 지민이와 블록놀이를 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들었다. 점점 자신이 대화에서 배제되는 느낌이었다. 지민이도 많이 컸다. 이제는 할머니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할머니, 오늘은 친구 집에서 놀고 올래요. 그래. 그럼 할머니는 뭐하고 기다리지? 할머니는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영숙에게는 뜻밖의 깨달음을 주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나? 나만의 시간이 있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갔다. 지민이 미술 수업 때문이었는데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어르신들을 보게 됐다. 나는 요가 배우러 다녀. 나는 합창단 활동하고 있어. 다음 달에 공연도 한다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 보러 가끔 갈 뿐이지. 같은 또래인데도 이들은 자신만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영숙은 문득 위축감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지민이 돌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저녁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미국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네, 준호 오빠 회사에서 미국 지사 근무 기회가 생겼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영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민이는? 당연히 같이 가야죠. 지민이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럼 나는? 수정이가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지민이도 컸고.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필요할 때만 이용당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운 후 영숙은 혼자 앉아 있었다. 10년 전 쓴 일기장을 꺼내 읽어봤다. 지민이가 태어났다. 정말 예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민이 첫돌. 할머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지민이 유치원 입학. 울면서 가더니 금세 적응했다. 대견하다.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다. 지민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민이는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고 아들 부부는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신은 점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안 하게 됐고 옷도 편한 것만 입게 됐다. 손주 돌보기 편한 옷, 뛰어다니는 아이 따라다니기 좋은 신발.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린 걸까? 젊은 시절의 꿈, 하고 싶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너무 오래 묻어둔 탓에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지민이의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다. 꿈? 네, 저는 커서 우주비행사가 될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할머니의 꿈은 뭘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민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럼 이제 꿈을 이뤘네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럴까? 꿈을 이룬 걸까? 아니면 꿈을 포기한 걸까?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자신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빈집과 빈 시간, 그리고 할머니라는 역할만 남을까? 영숙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영숙은 지민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고 준호와 수정이는 거실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갔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앉으세요. 수정이가 의자를 권했다. 영숙은 앉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지 않은 소식의 전조였다. 엄마, 회사에서 미국 발령이 확정됐어요. 그래? 언제? 3개월 후에요. 그런데 준호가 말을 멈췄다. 수정이가 대신 말을 이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미국에서 정착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서요. 지민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간 살아온 이 집, 시어머니를 모시고 준호를 키우고 지민이까지 돌본 이 집을 팔라고? 엄마, 임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전세로요. 임대 아파트? 네, 엄마 혼자 사시기엔 이 집도 너무 크고. 영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둘러봤다. 준호의 돌사진, 결혼사진, 지민이의 100일 사진. 이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라고. 엄마, 그리고 준호가 더 어려운 말을 꺼냈다. 이 집 명의가 제 이름이잖아요. 영숙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때 준호 명의로 해뒀었다.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 그때는 당연히 자신이 평생 이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저한테 집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들이 자신에게 법적 권리를 운운하다니. 이게 현실이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수정이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어머니 덕분에 하며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마치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냉정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지민이 챙기실 필요도 없고. 자유롭다고? 네, 어머니 또래분들 보면 다들 자기 생활 하시던데요. 취미 활동도 하시고. 영숙은 어이가 없었다. 10년간 손주를 키워준 시어머니에게 이제 자유롭다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다니. 수정아, 너 정말. 어머니, 저희도 미안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할머니, 우리 미국 가요.
지민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좋아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지민아, 할머니는 못 가. 왜요? 왜 할머니는 못 가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할머니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고. 할머니를 위한 자리는 미국에 없다고. 지민아, 할머니는 여기서 지민이 기다리고 있을게.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다. 영숙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일주일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에 왔다. 어느 것까지 가져가실 건가요? 준호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큰 가전제품들은 다 가져가고요, 가구는. 필요한 것만. 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4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유품, 준호 어릴 때 상장들, 지민이가 그려준 그림들. 이건 가져가시나요? 직원이 큰 장롱을 가리켰다. 아니요, 그건 두고 가세요. 준호가 답했다. 그 장롱은 영숙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었다. 신혼살림의 시작이었던 그 장롱조차 필요 없다는 말이었다. 짐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집이 텅 비어갔다. 40년간 쌓인 삶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영숙은 비어가는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 내 10년이 있었는데. 아니, 40년이 있었다. 젊은 신부로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고 손주까지 돌봤던 이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가기 전에 가족사진 찍을까요? 수정이가 제안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어머니,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지 마. 영숙은 화가 났다. 마지막이라니. 마치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됐다. 영숙의 짐은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다. 40년간 살면서 정작 자신의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새집 주소예요. 준호가 쪽지를 건넸다. 보증금도 제가 넣어뒀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드릴게요. 생활비라니.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10년간 손주를 키워준 대가가 매월 생활비인가? 고맙다. 영숙은 무표정하게 답했다. 원룸형 임대 아파트는 40년간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다. 영숙은 짐을 풀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낯설었다. 예전 집에서는 마당에 감나무와 이웃집 지붕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아파트 벽면만 보였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짐 정리 다 하셨나요? 내일 출국이라 바빠서 인사 못 드리고 가요. 미국 가서 연락드릴게요. 그게 끝이었다. 10년간 매일 보던 손주, 40년간 키운 아들과의 작별 인사가 문자 메시지 하나였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다. 예전 집에서는 지민이의 잠꼬대 소리, 준호 부부의 작은 움직임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이런 적막한 고요 속에서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10년간 최선을 다해 손주를 키웠는데 결과는 이것이었다.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됐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 갔다. 계산할 때 카드가 막혔다. 죄송한데 다른 카드 있으세요? 당황한 영숙은 현금을 꺼냈다. 준호가 매달 보내준다던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저 할머니 돈도 없나 보다라는 시선들. 미국에 도착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미국 잘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민이도 새 학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영어를 생각보다 빨리 배우네요. 영숙은 지민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엄마는 새 집에서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럼 저희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5분도 안 되어 끝났다. 40년간 키운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형식적일 줄이야. 가장 힘든 건 혼자 먹는 식사였다.
예전에는 지민이 밥 먹이느라, 준호 부부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밥을 해야 했다. 반찬통 하나로 일주일을 먹어야 했다. 김치찌개를 끓여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점점 대충 때우게 됐다. 밥 한 공기에 김치만 올려 먹는 날이 많아졌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식탁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다. 70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초라한 마지막 일 줄이야. 한 달 후 지민이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어린아이 글씨로 삐뚤빼뚤 쓰여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미국은 재미있어요.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할머니는 뭐 하고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미국까지 갈 돈도 없고 설사 간다 해도 준호 부부가 환영할까? 통장을 확인해 봤다. 준호가 보내준 생활비는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한 수준이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됐을까?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다.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세요? 네. 아, 그러시는군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서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다. 이제 자신도 혼자 사는 할머니 부류가 된 것이다.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다. 예전에는 지민이 재우고 나서도 할 일이 많았다. 다음 날 준비, 빨래 정리, 집안 청소.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없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다. 시계를 보니 밤 8시였다.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할 일도 없었다.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나? 침대에 누워 과거를 돌이켜봤다. 준호가 진명이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거절할 걸 그랬나?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미국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더 강하게 반대할 걸 그랬나? 하지만 그랬다면 가족 사이가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결국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4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며 영숙은 오늘 하루를 계획했다. 오전에는 요가, 오후에는 자원봉사,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모임.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휴대폰에 지민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토요일에 또 만나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지민아, 할머니도 오늘 바쁜 하루야. 토요일에 재미있는 곳 가자. 그날 오후 영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복지관에서 배운 인터넷 실력을 발휘할 때였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다음 달 복지관 여행이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혼자서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여행을 계획하다니. 김영숙 승객님,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영숙은 뿌듯해했다. 복지관 자서전 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이었다. 제목을 뭘로 할까요? 강사가 물었다. 영숙은 펜을 들고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그냥 할머니였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목이네요. 과거형인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 과거형이었다.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숙이었다. 복지관에서 영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새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을 위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제가요?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드디어 강연 당일. 2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다. 2년 전까지 저는 그냥 할머니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요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자원봉사도 하는 김영숙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느 날 수정이가 혼자 찾아왔다. 커피를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미국 갈 때 어머니 걱정보다는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영숙은 놀라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이었다. 10년간 어머니께 지민이를 맡기면서 저희는 편했지만 어머니는 힘드셨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알잖아.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배우게 돼요. 저도 나이 들어서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준호도 많이 변했다. 더 이상 영숙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디로? 강릉이요. 엄마 좋아하시는 바다도 보고. 영숙은 일정을 확인했다. 토요일에는 복지관 행사가, 일요일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다. 토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 오후부터 가면 될까? 네, 물론이죠.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가족 일정에 맞췄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일정도 소중했다. 지민이도 8살이 되면서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생활이 있죠? 그래, 맞아.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자기 일하는 할머니가 될 거예요. 어떤 일? 아직 모르겠지만 할머니처럼 멋진 일. 영숙은 지민이를 안아주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고 싶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동창회 참석.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다. 50년 만에 동창회였다. 예전 같으면 갈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새 옷을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다. 동창회장에 도착하니 옛 친구들이 반겨줬다. 영숙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어? 뭔가 빛이 나.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친구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시니어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커피도 배우고 손님도 맡고. 어떠세요? 영숙은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었다. 71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니.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법, 라떼 아트 그리는 법. 모든 게 신기했다. 할머니가 커피도 만들어요? 지민이가 신기해했다. 그래, 할머니도 배우는 게 많아. 영숙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시는 김영숙 씨,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더 건강해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게 됐거든요.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복지관으로 문의 전화를 했다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영숙은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시니어 카페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로 용돈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았다. 엄마, 생활비 계속 보내드릴까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야, 이제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어. 정말요? 응, 나도 이제 직장인이야. 71세의 직장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73세까지는 시니어 카페에서 일하고 75세에는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꿈이 있다는 것,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직업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도 오세요. 나도. 네. 할머니는 모델이면서 카페 사장님이니까 멋있잖아요. 영숙은 웃었다.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시니어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계획도 세웠다. 저녁에는 지민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나는 더 이상 그냥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김영숙이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김영숙이다. 그래도 나는 사랑했다.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71세 김영숙의 새로운 하루가. 그날을 영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천공항 출발 로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던 순간. 할머니, 언제 보러 와요? 지민이가 영숙의 치마를 붙잡고 물었다. 그러게. 할머니가 돈 모아서 보러 갈게. 거짓말이었다.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고 설사 있다 해도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할머니, 빨리 와요. 약속. 그래, 약속. 지민이가 뽀뽀를 해줬다.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뺨에 남아있는 것 같다. 엄마, 미국에서 편히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히 살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편히 산다는 게 뭘까? 혼자 외롭게 사는 게 편한 건가? 가끔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급하게 인사를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40년간 키운 아들과의 작별이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가족들이 출국장으로 사라진 후 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공항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누가 자신을 찾을까?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할까? 2주 후 준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화면 속의 지민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아, 많이 컸네. 밥 잘 먹고 있어? 네. 여기 음식도 맛있어요.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아이는 신나게 미국 생활을 이야기했다. 새 친구들, 새 학교, 새로운 경험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도 오면 좋겠어요. 그래. 할머니도 가고 싶다. 하지만 화면 속 배경을 보니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 영상통화가 끝나고 나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다. 지민이의 웃는 얼굴을 봤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아이의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추억 속의 할머니가 되는 건가? 미국에서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이 지민이를 돌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영숙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슈퍼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40년간 살던 곳에서는 골목 어귀만 나가도 인사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머님, 혼자 사세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가 미용사가 물었다. 네.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부럽다. 미국 사시는 자식 둬서. 부럽다고?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뭐가 부러운 건지 모르겠다. 추석이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전 부치고 송편 만들고 차례상 준비로 바빴을 텐데. 혼자서 무슨 차례를 지내나? 편의점에서 산 나물 몇 가지로 간단히 상을 차렸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다. 여보, 우리 준호 미국 갔어요. 잘 살고 있다네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명절이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혈압이 높아진 것 같았다.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누구와 함께 갈 수도 없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영숙은 펜을 들고 망설였다. 준호 번호를 적을까? 하지만 미국에 있는데 무슨 소용인가? 결국 공란으로 남겨뒀다. 보호자 없음이라는 현실이 뼈아팠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민이도 변하기 시작했다. 영상통화 횟수가 줄어들었고 통화를 해도 예전만큼 반갑게 대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서 끊을게요. 지민아, 할머니 이야기 좀 들어볼래? 다음에요, 할머니. 바빠요. 아이는 바빠졌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활동들로 자신이 끼어들 틈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준호와의 연락도 뜸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 보였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괜찮다. 바쁘면 바쁜 거지. 생활비는 잘 들어가고 있죠? 응, 잘 들어가고 있어. 그게 전부였다. 안부 인사와 생활비 확인. 40년간의 모자 관계가 이것으로 축약됐다. 밤마다 지민이 꿈을 꿨다. 어린 지민이가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꿈, 함께 공원에서 놀던 꿈. 하지만 깨고 나면 현실이었다. 조용한 원룸, 울리지 않는 전화,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 지민이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6살까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이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 속의 지민이는 항상 영숙에게 매달려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니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가끔 착각할 때가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지민이가 돌아왔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 전화벨이 울리면 지민이가 전화했나? 하고 달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실망이었다. 택배 아저씨이거나 보험 권유 전화였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영숙은 정말 바닥을 쳤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며칠씩 계속됐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에나 냄새로 발견될 거라는 상상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예전보다 영어 단어가 많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여기 생활이 재미있어요. 새 할머니도 생겼어요. 새 할머니? 영숙은 그 구절에서 멈췄다. 아빠 회사 사장님, 엄마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할머니처럼 쿠키도 만들어주시고 책도 읽어주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는 현실. 그날 밤 영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나 좀 힘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저희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착하느라 바빠서.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깨달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신은 이들의 과거가 됐고 추억이 됐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랫동안 울었다.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지민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고 준호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내가 잘 키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됐다. 비록 자신은 외롭지만 사랑했던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70년을 살았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영숙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영숙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다. 오래된 화장품들이 굳어 있어서 새로 사야 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그래, 이게 나야. 70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한 화장을 한 적이 언제였을까? 시집 갈 때. 그것도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 오늘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화장이었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봤다. 3개월간 최소한의 외출만 했던 터라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카페, 꽃집, 작은 공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왜 보지 못했을까? 복지관 발견. 동네 한복판에 있는 복지관을 발견했다. 구 종합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나가던 할머니께 물어봤다. 저기서 뭘 하나요? 거기요? 노인분들 프로그램 많이 해요.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한번 가보세요. 복지관.
영숙에게는 생소한 곳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곳에 갈 시간도 필요도 없었으니까. 복지관 첫 방문.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어줬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직원이 프로그램 안내지를 건넸다. 요가, 댄스, 노래교실, 서예, 컴퓨터 교실, 여행 동아리.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르신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체험도 가능해요. 다음 주 화요일, 영숙은 요가 교실에 참가했다. 운동복을 입은 적이 언제였던가? 어색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김영숙 씨? 네, 맞습니다. 강사가 친절하게 요가 매트를 깔아줬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있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몸이 삐걱거렸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요가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런데 잘 못 따라 했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엉성해요. 박순자라고 해요. 김영숙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산지 5년 됐다고 했다. 처음에는 영숙처럼 집에만 있었는데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했다. 여기 오니까 할 일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우울할 틈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노래교실에 가봤다. 영숙은 노래를 좋아했지만 남들 앞에서 불러본 적은 없었다. 집에서 혼자 콧노래만 부르곤 했다.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배워볼게요. 영숙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였다. 가사를 따라 부르는데 목이 메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것과 달랐다. 화음이 어우러지고 박수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인가? 가장 어려웠던 건 컴퓨터 교실이었다. 영숙은 스마트폰도 간신히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어르신,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세요. 강사가 손을 잡고 가르쳐 줬다. 클릭, 더블 클릭. 모든 게 새로웠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검색창에 미국 날씨라고 쳤다. 준호 가족이 있는 곳의 날씨가 궁금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며 신기해했다. 어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구나. 한 달 후,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여행 동아리에 가입했다. 매월 한 번씩 당일 여행을 가는 모임이었다. 다음 달에는 강화도에 가요. 같이 가실래요? 순자 씨가 권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같이 가요. 강화도라니. 신혼여행으로 간지 40년 만이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는데 이번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였다. 여행 당일 영숙은 일찍부터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 옷을 입고 가방도 새로 샀다. 거울을 보니 몇 달 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언제 이렇게 즐거웠던가? 영숙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순자 씨가 말했다. 정말요?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강화도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였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졌다. 순자 씨, 정옥 씨, 미경 씨.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실까요? 정옥 씨가 제안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만나요. 영숙은 망설였다. 자신의 작은 원룸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다. 제 집은 너무 좁아서.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우리끼리인데. 드디어 영숙의 집에서 홈파티를 열었다. 작은 원룸이지만 친구들이 오니까 집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영숙 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집이 아담하니 좋네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친구들은 집을 폄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숙을 배려해 주었다.
함께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고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이런 게 진짜 행복인가 보다. 지민이와의 영상통화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외로움과 그리움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할 이야기가 많았다. 할머니,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 어떻게?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밝아 보여요. 영숙은 복지관 이야기, 새로운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민이도 신기해했다. 할머니도 친구가 있구나. 그럼 할머니도 친구 있지. 이제는 지민이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자신의 이야기도 당당히 했다. 몸도 많이 좋아졌다. 요가와 댄스 수업을 다니면서 체력이 늘었고 혈압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다. 의사는 정신 건강이 좋아지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소개해줬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군요. 자신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숙은 감사함을 느꼈다. 자신도 충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친구들도 있지 않은가.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도시락을 받는 할머니가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즐거워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영숙에게 새로운 활력을 줬다. 6개월 만에 미용실에 갔다. 이번에는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다.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70세가 맞나? 집에 와서 새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지민이에게 보냈다. 할머니, 진짜 예뻐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준호에게도 사진을 보냈다. 엄마, 정말 젊어 보이세요. 뭔가 하고 계신가요? 응,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바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신기했다. 정말 바빴다. 복지관 프로그램, 친구들과의 모임, 자원봉사.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실버 모델 모집 공고를 봤다. 시니어 패션쇼에 참여할 모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해볼까?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달랐다. 영숙 씨, 정말 해요? 멋질 것 같은데. 순자 씨가 격려해줬다. 나이가 이제 70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지. 드디어 패션쇼 오디션에 참가했다. 긴장됐지만 설레었다.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니. 자신있게 걸어보세요. 무대를 걸으면서 영숙은 생각했다. 이게 나야. 김영숙이야. 결과는 합격이었다. 70세의 나이에 모델이 되다니. 패션쇼 당일 영숙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스타일도 새로 했다.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조명을 받으며 당당히 걸었다. 나는 김영숙이야.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숙이야. 패션쇼 영상을 지민이에게 보냈다. 할머니, 대박. 진짜 모델 같아요. 준호도 놀라워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다. 예전에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거울을 보며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다. 안녕, 김영숙. 오랜만이야. 할머니, 엄마, 며느리. 그런 역할들 뒤에 숨어있던 김영숙을 다시 찾았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은 지금 시작인 것 같았다. 복지관에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기획한다고 했다. 영숙은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다. 영숙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옥 씨가 말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야. 제주도 여행, 새로운 취미, 더 많은 자원봉사. 계획이 가득했다. 영숙은 깨달았다. 진정한 독립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50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적이었다. 미국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 요가 매트를 펼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몸을 쭉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 자원봉사,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일주일 일정이 빽빽하게 차 있었다. 이제는 지민이와의 영상통화도 서로의 일정을 맞춰 잡아야 할 정도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엄마, 저희가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영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한국에 온다고? 네, 회사 사정으로 본사로 복귀하게 됐어요. 다음 달쯤.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1년 전이었다면 무조건 기뻤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그럼 지민이도 같이 오는 거야? 네, 당연하죠. 지민이도 한국 학교에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좋겠다. 하지만 정말 좋기만 한 걸까? 영숙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그날 저녁 복지관 친구들과 만났다. 준호 가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와, 좋겠다. 손주 다시 볼 수 있겠네. 순자 씨가 기뻐했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안 기뻐? 정옥 씨가 눈치챘다. 기쁘긴 한데 뭔가 복잡해. 혹시 다시 예전처럼 살까봐 걱정돼? 미경 씨의 말이 핵심을 찔렀다. 그랬다. 다시 할머니로만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준호와 긴 전화 통화를 했다. 1년 만에 가장 긴 대화였다. 엄마, 미국에서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엄마가 혼자 계셔서 걱정됐는데 요즘 보니까 오히려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영숙은 놀랐다. 아들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준다니.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집 팔고 떠날 때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났을 텐데. 준호야, 한국에 와서 우리 다시 함께 살 생각은 하지 마. 네. 엄마, 왜요? 나는 이제 내 삶이 있어.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하지만 지민이도. 지민이는 가끔 보면 돼. 내가 매일 돌볼 필요는 없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지민이와 영상통화를 했다.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한층 더 자란 모습이었다. 할머니, 한국 가요. 그래, 지민아. 할머니도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 지민이가 한국 가면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순간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지민아,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아. 지민이는 엄마 아빠랑 살고. 왜요? 예전에는 같이 살았는데. 지민이가 커서 이제 할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거든. 그리고 할머니도 할머니 일이 많아.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도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아야 하니까. 맞아, 똑똑하네. 준비할 게 많았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준비였다. 이번에는 영숙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한다는 준호에게 영숙은 말했다. 너무 가까운 곳은 안 돼.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가 좋겠어. 왜요? 가까운 게 좋지 않아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해. 드디어 공항에서 1년 만에 재회했다. 지민이는 영숙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머니. 아이를 안으며 영숙은 울컥했다. 그래도 사랑하는 손주였다.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할머니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예뻐졌어요. 준호와 수정이도 영숙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어머니 정말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래. 나는 그냥 나인데.
준호 가족이 정착한 후 영숙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지민이를 돌보는 것은 주말에만, 그것도 미리 약속을 잡고. 갑작스러운 부탁은 받지 않기. 자신의 일정이 우선.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지민이 좀.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 다음에 미리 말해줘. 예전 같으면 무조건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주말에 지민이와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더 특별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 뭐 할래요? 지민이는 뭐 하고 싶어? 공원에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할머니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지민이도 변했다. 할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이가 됐다. 복지관에 지민이와 함께 가기도 했다. 할머니의 친구들이 지민이를 귀여워해 주었고 지민이도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알게 됐다. 며느리 수정이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냥 평등한 관계였다. 어머니, 요즘 정말 멋져 보이세요. 고마워. 너도 미국에서 고생 많았지? 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외국 우표가 붙은 편지를 발견했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는데 지민이 것이 아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미국에서 만났던 새 할머니라고 지민이가 부르던 분이 보낸 것이었다. 영숙님께 지민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민이는 항상 한국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모델도 하시고 친구도 많으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했다. 지민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영숙의 7번째 생일에는 2개의 파티가 열렸다. 하나는 복지관 친구들과 하나는 가족과. 복지관 친구들과의 파티는 시끌벅적하고 즐거웠다.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영숙 씨, 1년 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순자 씨가 말했다. 맞아요.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정옥 씨도 동의했다. 가족과의 파티는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지민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무대에서 걸어가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패션쇼 때의 모습이었다. 71세의 영숙에게는 여전히 계획이 많았다. 복지관에서 시니어 모델 그룹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받았고 자서전 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나도 내 이야기를 써볼까? 70년간 살아온 이야기, 특히 지난 1년간의 변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미국에 있을 때 엄마가 우울해하실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반성하게 돼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지민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엄마 자신의 삶도 잘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8개월이 지나면서 지민이도 많이 적응했다. 한국 학교에도 잘 다니고 할머니와의 새로운 관계도 이해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래? 어떤 할머니? 자기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많고 패션쇼도 하는 할머니. 영숙은 웃었다. 자신이 지민이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니.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영숙은 미국에 있던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1년 전에 나에게 지금 많이 힘들죠? 버려진 기분이 들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곧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랑했던 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서요. 영숙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복지관과 상의해서 제2의 인생 찾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영숙이 요리한 건 아니었다. 준호가 주문한 음식으로 간단히 먹었다. 엄마, 예전에는 엄마가 항상 준비해 주셨는데. 준호가 미안해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수정이도 말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배워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지난 2년을 되돌아봤다.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 그래도 나는 사랑했어. 지민이를, 준호를, 심지어 수정이까지도.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었다. 이제는 자신도 사랑할 줄 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